안녕하세요. 저는 QY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청자와 백자, 다양한 기와들은 제주시 애호룩 항파두리성에서 발견된 것들입니다. 항파두리성은 삼별초가 제주에 들어왔을 때 근거지로 삼았던 곳입니다. 이 지도는 가장 오래된 제주 지도인 한라장족이라는 지도입니다. 중앙의 한라산을 중심으로 제주의 중요한 행정관화와 방어시설, 목장, 도로, 마을, 하천, 포구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 왼쪽에 보이는 화첩은 탐나술력도입니다. 탐나술력도는 300년 전 제주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 그림은 1694년부터 1696년까지 제주에 부임했던 이익태 목사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이익태 목사는 초상화 앞에 놓인 지역록이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17세기 제주에 대한 중요 정보를 수록하고 있는 지역록은 보물 제2000 이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제주는 임금이 계신 곳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섬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험난한 파도를 넘어야만 갈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조선시대 내내 유배지로 활용되었습니다. 제주에 유배 온 사람들 중에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연루되어 온 지식인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제주 사회에 새로운 문화적, 학문적 기운을 가져오기도 했으며 스스로의 학문을 더욱 발전시키기도 했습니다. 추사 김정희가 가장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김정희는 8년 3개월 동안 제주에서 유배 생활을 하며 개성이 강한 글씨체인 추사체를 완성했으며 세안도라는 걸작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제주를 둘러싼 바다는 제주를 외부로부터 격리시키기도 했지만 새로운 세상과 만나는 통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먼저 최구의 표해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중국 명나라에 표류했던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당시의 바닷길 상황과 막개통한 경황대우나 명나라 여러 지역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담고 있기 때문에 중세 동아시아의 생생한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자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 제주 사람인 장한철이 남긴 표해록도 주목할 만합니다. 장한철은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나서 일본 오키나와까지 갔다가 돌아온 이야기를 일제 형식으로 남겼습니다. 이 책은 극한 상황에 처한 인간의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어서 가장 문학성이 뛰어난 표해, 기록으로 평가받습니다. 조선시대 제주에 살았던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다에서 해산물을 잡는 여자를 해녀, 잡녀라고 합니다. 탐나술력도에는 용도암 근처에서 물질하고 있는 잡녀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서 조선시대 해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주맛 또한 제주의 중요한 특산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탐나술력도에는 국가에 납부하는 말을 점검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매년 국가에 바치는 말을 기르고 관리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제주에서는 그 외에도 말총 모자 만드는 것과 같은 말과 관련된 산업이 발달하기도 했습니다. 이 병은 허벅이라고 하는 제주도 특유의 그릇입니다. 제주도는 물이 귀하고 돌이 많고 바람이 거셌기 때문에 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입구가 좁고 둥그런 몸체를 가진 허벅을 사용했습니다. 제일 오른쪽 진열장에는 굿을 할 때 사용했던 무구들이 있습니다. 제주는 1만 8천 신이 있다고 할 정도로 풍부한 무속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칠머리당 영등굿은 제주 해녀 문화와 함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QY라고 합니다. 여러분께 국립제주박물관을 소개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